자, 제 18회, 17회죠. 17회 정보보안기사,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선랜의 WEP, 이거는 이제, 필기도 많이 나왔지만, 실기에서도, 14점짜리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단답형 3점짜리죠. 3점짜리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실기에서도. 자, 그래서, 무선랜에, RC4 스트림 암호화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RC4 스트림 암호화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이 없어요. 스트림 암호화는 뭐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XOR를 하는 거죠. XOR는 0과 1일 때만 1이 되는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1, 1, 0 이렇게 있다면 암호화 키가 이런 식으로 요 1, 4개가 암호화 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 0, 0 1이 암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암호문을 또 한번 암호화를 시키면 그대로 그냥 평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 키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 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그 비트별로 이런 그 랜덤한 이 스트림 암호화의 키가 동적으로 바뀌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모든 문장을 암호화한다면 뭐 암호문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RC4 암호화예요. 근데 이 RC4 암호화를 할 때 이게 동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 WEP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바꾸자. 그게 바로 TK-IP죠. 그러니까 그 임시키를 가지고 랜덤하게 계속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초기화 벡터라는 IV 값, 그죠? 초기화 벡터 이거죠. IV 값을 넣어서 먼저 XOR를 하고 그리고 암호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초기화 벡터가 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 취약점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죠. SNMP라는 게 뭡니까?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려면 그 장비에 에이전트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에이전트가 깔려 있고 매니저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UDP를 씁니다. UDP를 쓰고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대상, 예를 들어서 CPU 사용률을 모니터링 할 건지 네트워크의 그 TCP 프로토콜 모니터링 할 건지 뭔가 모니터링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MI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니터링 정보에 접근을 할 때 커뮤니티 문자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SNMP 그 커뮤니티 문자열, 요거 이름 기억해 놔야 돼요. 이건 실기에도 나왔던 거죠. 이거의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커뮤니티 문자열은 퍼블릭 프라이빗이 아닌 경우에는 양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라. 이게 이제 그거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MIB 퍼블릭 프라이빗이 되는 거고, 쭉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뭐냐, 네트워크의 효율성 및 QoS라는 건 품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느려지지 않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제어부와 전송부로 분리한 개념으로 중앙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다. 저도 사실은 이 장비를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이제 SDN이거든요. 이게 시스코에서 나온 장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거를 우리가 마치 그냥 다이어그램처럼 데이터를 보낸 거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 하드웨어에서 그렇게 설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SDN인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보보호기술 4개. 그래서 SDN, CDR, NFV, 그 다음 하나가 뭐죠? 하나가 16회 프리에 있나 그래요. 제가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CDR은 뭡니까? EDR이죠. 하나가 EDR, 그죠? 자, CDR은 매크로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 바이러스를 어떻게 만들고 CDR 솔루션이 실제 그 매크로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제가 한 16회인가 15회 프리 때
샘플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PT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APT 필기에서 실기도 나오고요. 실기에서는 APT 절차,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 절차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지능적 지속적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특정 타겟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타겟 기반 공격이다 이거죠.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을 하며 방어가 어렵다. 그쵸? 뭐 그냥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냥 점수를 주는 거죠. 자,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무차별 모드, 이거 스니핑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 이거는 18회 프리할 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예제로 리눅스에서 자신에게 오는, 그죠? 자신에게 오는 맥 주소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 구성도를 볼 때 논리적인 그림인지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고 그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컴퓨터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각각의 요 구멍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이렇게 꽂혀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얘한테 보낸다, 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한테 보내요. 근데 전기가 가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얘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안 받아요. 맥 주소가 내게 아니면 안 받아요. 근데 얘는 자기 거니까 얘는 수신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로 설정을 하면 요 목적지 주소가 내게 아니어도 수신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니핑 모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지하거나 얘가 수신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방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스니핑은 암호화가 답입니다. 암호화를 하면 받아도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 OSI 7계층 뭐가 있죠? 피지컬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그죠?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엔드 투 엔드 구간, 끝에서부터 끝까지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사실은 여기에서는 통신 이론으로 보면 혼잡 제어가 정말 TCP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에서 보면 그냥 흐름 제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간단해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교차로에서 차가 계속 막혀, 양방향이 다 막혀요. 그럼 아무도 못 가죠. 그럼 아무리 차가 이렇게 나와도 여기가 막히니까 더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보낸 시간, 도착한 시간을 계산해서 이유야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도착을 한다, 그러면 보내는 놈이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그걸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게 TCP 프로토콜이고, TCP 프로토콜이 OSI 7계층에 있는 위치가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거고, 그래서 트랜스포트는 TCP와 UDP만 있는데, UDP는 흐름 제어 같은 플로우 컨트롤러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방화벽 룰이다, 그죠? 출발지는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지금 드랍하겠다, 그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여기에서 뭐 잘못된 거 이런 거를 찾는 거죠. 자, 볼게요. 모든 출발지는 23번으로 연결이 된다. 여기 드랍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자, SNMP 버전 3.0에 추가된 거를 올바른 것은, 자, 이거 문제 좀 애매하죠. 사실 이렇게 버전을 주면서 어떤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냐, 그러면 사실은 맞추기 어렵죠. 기본적으로 이건 잔인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줬어요. 지문을 강한 인증을 제공해 준다. 그냥 상식적으로 맞춰도 그냥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거에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터널 블루라는 요게 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SMB 원격 실행 코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이터널 블루로 볼티미어사의 랜섬웨어를 수행했다. 요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건 알아놔야죠. 그 다음에 로빈후드, 그죠? 로빈후드도 알아놔야죠.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죠? 이거 좀 이상한데? 사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아마 이거는 이제 약간 편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실제 책에도 이렇게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 일단 있으면 요거 공부해 주세요. 요 두 개. 쭉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뭐냐? 이것도 이제는 오케스트레이션 18회 때 얘기했던 거죠. 그죠? 2번이 되는 거고.
자, 18에 풀이 있어요. 다음 설명하는 공격은 뭐냐? 컨텐츠 랭스를 크게 전송해서 다음의 패킷의 컨텐츠 랭스를 1바이트씩. 그러면 컨텐츠 랭스라는 게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건 한번 보고 갈까요? 컨텐츠 랭스가 있어야 되니까 좀 크게 해서 한번 이제 구성을 잡아 볼게요. 일단은 웹서버를 실행해야 되니까, 자, 그냥 DB는 안 띄우고 웹서버만 그냥 하나 띄워둘게요. 띄워두고 그 다음에 제가 바 밑에 요 디렉토리에서 vi로 invest.html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뭐 하나 있네요, 그죠? 자, 뭐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HTML이 invest.html이라고 하나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invest.html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하는 건지 가만히 보면 여기에 글자를 넣고 요걸 누르면 요게 이제 서브밋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서버를 부른다. 뭐를 부르냐면 search.php를 부른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search.php를 부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컨텐츠 랭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와이어샤크가 이제 스니핑 도구죠. 물론 이제 TCP 덤프로 할 수도 있는데 뭐로 하든 간에 뭐 크게 관계 없어요. 어차피 뭐 TCP 덤프나 이거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테스트하고 이렇게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러 보니까 여기 뭔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뭐 DNS만 나오고, 그죠? DNS 쿼리에 대한 것만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엔터 쳐도 여기는 쭉 보면 쌓이는 게 없어요. 이건 아마 스니핑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래서 여기 캡처에 인터페이스에 요거를 이제 스니핑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끄고 에로가 이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앞으로 가서 여기 테스트에 눌러보면 이제 뭔가 나왔죠. 여기 이제 포스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IP가 똑같으니까 일단은 중지를 시키고 서치라는 거를 뭐 불렀다. 이거는 뭐 TCP 연결인 거죠. 그죠? 서치라는 걸 불렀고 여기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는 전송되는 데이터, 이거는 유저 아이디의 테스트, 이거는 내가 여기에다가 아까 그 화면에다가 입력한 걸 거고, 그리고 HTTP 컨텐츠가 있는데 뭐 길이가 있고 뭐 쭉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컨텐츠 랭스라고 있습니다. 랭스가 11바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11바이트라는 내용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죠?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요 문자열의 길이가 11바이트다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값의 길이를 재서 여기에다가 11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11로 하지 않고 뭐 10,000, 20,000, 50,0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오는지 알고 기다리게 되고 그게 부하를 유발시킨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슬로우, 그죠? 포스트 메시지를 썼으니까 슬로우, HTTP 포스트, 컨텐츠 랭스, 이것도 실기 문제입니다. 엠맵의 포트 스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엑스마스 스캔은 포트가 닫혀 있을 경우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제 이거는 이제는 교재를 보고 외워야 되는 거죠. 그죠? RST가 온대요. 포트가 열려 있으면 응답이 없고. 쭉 넘어가 볼게요. 스푸핑, 이것도 해봤습니다. 18회 때. 다음 중 스푸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스푸핑은 뭡니까? 뭔가 변조하는 거죠. 그래서 ARP 스푸핑이라면 ARP의 결과가 맥이니까 맥 주소가 가짜 맥이야. DNS 스푸핑이라고 하면 DNS 자체가 URL을 주면 IP를 주니까 IP가 가짜야. 이런 게 스푸핑이잖아요. 근데 UDP 스푸핑이라는 건 없습니다.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응용 계층, 그죠? 아까 OSI 7계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데 이 OSI 7계층과 TCP/IP 4계층의 동작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완전 허상입니다. 그 사람의 공부는 아무런 무슨 증이 있든 간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왜? 응용력이 없어요. 응용력이. 그냥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줬을 때 뭐 어떤 커맨드는 칠 수 있지만 이 커맨드를 응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모르면. 자, 응용 계층은 뭐예요? HTTP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이죠. 그래서 답은 아주 심플하죠. 자, 그리고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이죠. 죽음의 핑. 이만한 패킷을 보내서 MTU라는 게 있는데 그 MTU의 사이즈를 넘어서 MTU가 기본값이 1500이니까 분할이 되면서 막 공격하는 거. 이렇게 패킷이 나는 한 개 보냈는데 여기는 수십 개, 수백 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리눅스에서도 할 수가 있고 윈도우에서도 가능합니다. 윈도우에서도 그냥 가능한데 핑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L인가? L에 1000 따따따 그냥 키사로 하지 말고요. 그냥 제 PC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준 게 뭡니까? 바이트가 1000바이트잖아요. 여기 내가 마이너스 L 옵션에 따라서 전송되는 바이트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MTU가 1500이니까 여기에 큰 값을 주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핑 오브 데스가 되는 거고 일반 윈도우 CMD에서도 가능해요. IDS의 오형 탐지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오형 탐지는 변경된 공격의 탐지가 가능하다? 아니죠. 오형 탐지는 똑같은 패턴의 룰, 우리가 시스템 보안 17회 처음 할 때 스노트 잠깐 보여줬죠. 그거의 의미가 뭡니까? 똑같은 패턴의 룰을 탐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변경된 거는 탐지할 수가 없고, 사실은 요즘 보안 회사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뭡니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쓰는데, 사실 머신러닝이죠. 정확히 말하면 머신러닝을 쓰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연결 정보를 뭐라고 하죠? 어렵게 말하면 세션에는 뭐가 있습니까? IP 주소, 그 다음에 시간, 그죠?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 모델을 시켜요. 어떻게? 얘는 정상적인 연결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면 공격자가 갑자기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이 학습 모델에다가 물어봐요. 너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러면 이거와 다른데? 그럼 너는 공격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 보안회사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상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DNS, any, 이건 뭡니까? DNS 증폭 공격이죠. DNS 레코드. 자, 레코드라는 영어로 보지 말고 그냥 명령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A라고 주면 IP 버전 4 주소를 주세요. 이런 거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해도 되는 거죠. 아이고. ns lookup 이렇게는 안 보일 겁니다. 이게 ki사.or.kr. 자, 이렇게 하면 결론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DNS 서버의 IP죠. DNS 서버가 지금 53번 포트를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키사의 IP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 IP가 IP 버전 4 형태의 주소인 거죠. 근데 DIG라고 쓰면요, 똑같은 게 되긴 하는데, 자, 여기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키사에다가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퀘션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고 적혀 있죠. A가 뭐예요? IP 버전 4 주소를 주세요라는 레코드 명령어이고, A가 4개면 IP 버전 6의 주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준 겁니다. 여기처럼. 그런데 이거를 N이라고 주면 IP 버전 4, IP 버전 6, 메일 서버의 주소 등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응답해 줍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증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NS 증폭 공격에 관련돼 있는 거고, 답은 이거고, MPT 증폭 공격도 실기 기출 문제죠.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monlist. 이건 이제 다른 기출풀이 보세요. 쭉 이제 넘어갑니다. VPN, 그죠? 터널링 하는 거, 암호화 시키는 거, 그죠? 간단히 말하면, 자, IPsec VPN은 운영 방식에 따라서 트랜스포트,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이거 실기 문제죠. 사실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쭉 넘어갈게요. 다음,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에서 뭔가 훔쳐본다, 그죠? 중간에 있다, 플럭시죠. 그래서 웹플럭시도 실기 문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게 이게 웹브라우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테일-F로
바 밑에 로그 밑에 프로그램의 이름, 아파치2 밑에 액세스. 그러면 이게 이제 웹서버의 로그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여기에서 이 버튼, 이 서브밋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웹서버를 부르는 거고, 웹서버는 이렇게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여기 로고가 뜨는 거죠. 지금 응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비어서. 그죠? 단지. 자,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프록시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록시 서버라는 걸 띄워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와이어샤컨 좀 죽이고, 버프 스윗이라는 웹 프록시가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이 프로그램 별거 아닙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통신의 IP 정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원리와 이 동작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의 원리가 보여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얘가 일로 보내게 만들겠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보내려면 얘가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통신 프로그램상 서버, 얘가 서버가 되는 거여서 얘가 리슨 상태에 있어요. 리슨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커넥트,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IP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IP 주소의 설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설정을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설정 바꾸는 거야. 프리퍼런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뉴얼 프록시 컨피그레이션 해서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서브밋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프록시 탭에 내가 보내는 게 이쪽으로 넘어오죠. 얘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포워드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날라오고 응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한테. 그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웹 프록시가 되는 거고, 파로스나 뭐 버프 스윗이나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포워드를 누를 때까지. 그죠? 이런 거는 뭐 기교입니다. 이런 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프록시 있는 거고요. 자, 허니팟 뭐죠? 함정이죠. 함정. 그죠? 함정. 그래서 네트워크의 침해 발생 시에 탐지하고 즉시 대응한다. 얘는 기본적으로 제로데이 공격을 탐지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요 제로데이 공격 앞에 봐보세요. 비정상 행위, 아까 이거를 이상행위라고 했죠. 요거 탐지할 때 요즘 AI 쓴다고요. 요거. 왜냐면 알려지지 않는 공격이니까. 그죠? 이게 주 목적입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가면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요즘 이제는 비대면 환경으로 많이 진행되니까. 근데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원격지 근무에서 VPN을 사용하여 연결하면 다중 인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 기능에 접근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중 인증, 투팩터 인증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OTP 같은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저도 여기에 지금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는데, 이게 VPN입니다. VPN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저도 OTP를 입력을 해야 돼요. 쭉 넘어가 볼게요. 쭉 이렇게 IP가 있어요. 근데 IP가 있고 지금 딱 보니까 TCP 리시브, 그냥 뭐 수신 받았다. 그죠? 이건 뭐예요? 싱크 플러딩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싱크 플러딩이 아니라 3way 핸드세이킹. 그죠? 그리고 요 앞에 21번의 의미는 뭡니까? FTP에 관련된 거죠. FTP에.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공격이냐? 계속 부르고 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심플러딩이다. 뭐 그 얘기인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보안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